안녕하세요. 레이나쌤 김혜원입니다. 우리 초간단 알파벳 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지난 시간 대문자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소문자를 또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쳐주는 방법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문자를 인지를 했다면 이제 대문자와 관련을 지어서 소문자를 학습시키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고요. 그때 도움이 되는 복습용 혹은 예습까지 가능한 한 교구가 있는데 저는 이 러닝 리소스 라는 회사에서 나온 Pop for Letters라고 하는 요 교구를 가지고 좀 잘 복습 예습까지 했었거든요. 네, 뭐 이 회사랑 저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써본 중에 가장 괜찮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소문자를 공부를 할 때 가장 쉬운 순서는 뭐예요? 그러면 대문자가 뭐 가로 세로 붙어있으니까 소문자는 그런 게 뭐가 있더라 하실 텐데 소문자 공부를 할 때 가장 쉬운 순서는 대문자, 소문자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먼저 해주면 대문자가 또 복습이 되거든요. 그런데 명칭을 조금 재미있게 바꿔주시면 좋아요. S가 마미 S, 소문자 S가 베이비 S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교구 안에 수많은 이 팝콘들이 있거든요. 알들이. 그러면 뒷면에 다 이렇게 알파벳이 써 있는데 마미 베이비 찾아줄까? 베이비가 the baby is crying. 엄마 찾아줘, 엄마 찾아줘, 우리 엄마 찾아줄까 해서 엄마 애기 찾아주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문자와 쌍둥이인 아이들을 한 번 다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C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예복습 같이 하면서 소문자 수업을 시작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쓰기를 대문자를 다 했어도 아이가 좀 헷갈려요. 인지를 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하루에 한 5개씩 이런 알파벳 대문자들을 가지고 지퍼백에 이렇게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바지 뒷주머니에 이렇게 끼워 놓고 아이랑 놀다가 그냥 갑자기 이거 뭐게 이렇게 해요. 아이가 맞추면 입에다 또 그렇죠. 깎아 하나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제 사람인지 돌고래인지 좀 헷갈리시죠. 근데 의외로 잘 먹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습을 시켜주고 아이가 완벽하게 인지가 된 요 알파벳 팝콘들은 따로 지퍼백에다가 보관을 해두면 계속해서 이 안에서는 그렇죠. 아이가 아직 학습하지 않은 것들, 헷갈려하는 것들만 남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알파벳이 싹 없어질 때까지 복습을 해주시면 또 미션 클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야무지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구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소문자 쓰기도 같이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장 쉬운 게 뭐라 그랬죠? 대소문자 모양이 같은 거 바로 대문자와 쌍둥이 이 소문자들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볼게요. 네, 대문자와 소문자, 쌍둥이, 마미 베이비 찾기 우리 해볼게요. 역시나 여러분 위에는 사자가 어흥하고 기다리고 있고 상어가 빠밤 하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삼선 노트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베이비 C가 있잖아요. 베이비 C는요. 우리 점점점점점점 아래에서만 놀 거야 라고 할 때 이 점점점점 이 선을 가지고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할 때 이제 이 우리가 사자와 또 상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면 큰일 나 뭐 하이에나가 있어 아니면은 스컹크가 뿡 하고 방구 먹일 거야 안 돼 이러면 아이들도 깔깔깔깔 하면서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이비 C 그 다음에 베이비 O 그 다음에 베이비 S, 베이비 V, 2번 하면은 베이비 W, 그 다음 베이비 T, 그 다음에 베이비 X, 그리고 베이비 Z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베이비 P, 베이비 P는요. 잠수를 좋아해. 상어랑 친하대. 우리 상어 만나러 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P는 내려가도 되는구나. 베이비 P는 상어랑 친해. 이렇게 또 기억하면 물밑으로 잘 내려갑니다, 아이들이. 자, 이렇게 대문자와 쌍둥이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시면 되고요. 2번부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바로 대문자와 비슷은 한데 살짝 다른 아이들이에요. 네, 같이 한번 쓰는 방법 또 해볼게요. 자, 대문자와 살짝 다른 아이들 함께 해볼 텐데요. 우선 L 같은 경우에는요. 좀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긴 하지만 저는 그냥 마미 만나러 갔다가 끝 이러면 베이비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베이비 L 쓰면은 나머지 하나가 더 해결이 되거든요. 바로 K.
베이비 K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자, 베이비야, 팔도 짧고 다리도 짧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Y는요. 우리 조그만한 V를 그려줄까? 밑에 칸에서 V를 그려줄까? 그런데 밑으로 꼬르르르 베이비 Y도 상어랑 친하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모양이 안 예쁘고 어른이 하는 방식대로 Y를 가르쳐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하세요. 작은 칸에서 아래 칸에서 1층에서 땡겨. 그 다음에 1층에서 만나. 더 내려갈게 지하까지 상어 만나러. 이렇게 하시면 또 Y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요 한 칸을 1층이라고 하고 요 위 칸을 2층이라고 표현하셔도 아이들이 인지하기는 참 좋아요. 이어서 J 해볼게요. J는요. 2층에 점이 하나 있어요. dot. 그 다음에 점프하고요. 1층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상어까지 만나러 가서 아이 무서워라 도망갈래 이렇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J. 그리고 또 F는요. 어떻게 합니까? F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 할아버지 지팡이 슉 내려가겠습니다. 손잡이 달아줄까요? 그럼 F예요. 자, 그리고 U는요. 그렇죠. 베이비 U는요. 내 얼굴, 머리카락 삐쭉 이렇게 하시면 이제 베이비 U가 돼요. 그다음에 I는요. 2층에 dot 그리고 아래로 슝 다이빙 끝. 네. 그러면 J랑 I랑은 아이들이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죠? 상어랑 친한 아이가 J. 네, 상어를 무서워하는 아이가 베이비 I가 되겠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전에 그 미국에서 글쓰기, 알파벳 쓰기 관련된 베스트셀러인 Writing Without Tears에서 나온 그 표현을 제가 좀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는 알파벳 그룹들인데요. 바로 diverse letters입니다. 다이빙 글자, 그냥 풍덩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글자들인데 같이 우리 공부해 볼게요. 자, 보시면요. 먼저 1층에서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풍덩했다가 위로 올라오세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R이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1층에서 풍덩하고 뛰어내렸는데 올라왔다가 다시 잠수하러 가세요. 그러면은 그렇죠.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층에서 풍덩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이빙을 그렇죠.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러면 M이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재미있게 표현을 하시려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이빙 풍덩 1층에서 풍덩 그 다음에 볼록 하면요. M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아이들이 기억을 잘해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다이빙 선수래. 2층에서 뛰어내릴 거야. 붕덩 했다가 조그맣게 올라오는 거. 다시 내려가는 거죠. 혹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H는 저 같은 경우에는요. 2층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의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2층에서 다이빙 했는데 의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B는요. 비슷하죠. 2층에서 다이빙 했는데 볼록 하면 또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다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연결해서 기억하기가 훨씬 더 쉽고 편한 거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우리 Magic C로 이루어진 글자들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Magic C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작은 이 C를 가지고 쓸 수 있는 Baby C를 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모양들의 소문자 그룹 같이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를 그려보세요. C, 베이비 C. 근데 머리카락이 길었네? 그럼 뭐예요? 그렇죠.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비 C. 근데 이번에는 높이 머리카락을 묶었네. 그럼 뭐예요? D. 그 다음에 베이비 C. 그 다음에 슝 잠수하세요. 아이 무서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G가 되죠. 이런 식으로 C를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소문자 알파벳들을 연관지어서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묶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 두 가지 알파벳이 조금 터프한 게 남아있는데 저희 아이가 가장 쓰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였거든요. E 그리고 또 Q 쓰는 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는요, 여러분, 저는 어려워할 때는 점을 하나는 빨간색으로 찍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빨강에서 파랑으로 가라고 해요. 빨강에서 파랑, 그 다음에 달팽이 집을 지읍시다. 이렇게 해줘요. 다시 한번 해줄까요? 자, 빨강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파랑 하나 찍어주세요. 색연필로. 그 다음에 아이한테 어떻게? 빨강에서 파랑 갖다가 달팽이 뱅글뱅글 집을 지어줍시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를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Q는요. 만약 아이가 숫자를 안다면 그냥 9를 쓰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Q예요. 그런데 Q를 좀 더 설명을 재미있게 9와 9분 찍고 싶다. 그러면 숫자 9를 썼다가 뒷발차기 슝 하면 뭐가 된다고? Q가 된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숫자 9를 그렸다가 뒷발차기 슝 하면 쿠아 Q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소문자를 쉽게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는 엄마표 영어 꿀팁들을 제가 전수를 해드렸어요. 자, 근데 소문자까지 딱 쓰고 나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아이가 B랑 D를 헷갈려요. 맞죠? P랑 Q도 헷갈려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B와 D, P와 Q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아이에게 되게 헷갈려요. 3, 4세한테 이것도 너무 터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D 같은 경우는요. C에다가 머리카락 길게 내려와요 하면 C. 그게 아닌 건 그렇죠. B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숫자 9가 아닌 것은 P가 되고 이렇게 구분하셔도 되고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 영유아 알파벳 쓰기 단계에서는 BDPQ를 헷갈리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까? 반대로 써볼까? 계속해서 재도전의 기회를 주시면서 느긋하게 그냥 아이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한 100번 정도 다시 쓰게 하면은 알아서 교정이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초반까지도 아이들이 BDPQ는 미러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보게 헷갈리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굳이 심각하게 교정 안 해줘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쓰기, 음가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파닉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실에 또 쓰기 자료들 올려드릴 테니까 이용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과 저는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